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여러분. 2018 2회 시험이었죠. 자, 두 번째 과목 데이터베이스 기출 복원했습니다. 자, 시험이 개편된 지도 2년이 됐네요. 여러분. 자, 제가 데이터베이스 영역 복원해서 기출풀이 해드리는데요. 자, 이 기출풀이 강의 실제적으로 플레이 타임 30분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강의를 듣는 것보다 이 기출 문제의 실기는 어떻게 활용하시는 게 좋냐? 알고리즘이던 데이터베이스던 신기술이던 전산 영어던 업무 프로세스던 자 촬영 강의는 다 해설 강의 해드리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시험지 인쇄하셔서 또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직접 푸시고 답 맞춰보시는 게 훨씬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필기 때처럼 마지막에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공부하기 전에 자, 해설 강의 한 회분 정도 모니터링 하신 다음에 이런 유형이 나오고 이 정도 수준이니까 나는 암기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여러분 필기 공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기의 서머리 정확한 용어 암기하시고 직접 내가 적을 수 있는지 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시는 작업과 SQL 부분 작성을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자, 얘를 시험 직전에 강의를 들어야지라는 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기 시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인의 상황과 전공, 비전공 차이가 있겠죠. 자,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합격한 지, 필기 합격한 지가 오래되신 분은 꼼꼼히 들으셔야죠. 하지만 필기 합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데이터베이스 먼저 수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2018 2회의 기출 복원한 문제고요. 해당 시험 문제가 이렇다라는 건 제가 문제를 유출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복원 문제입니다. 자, 정답. 그렇죠? 재구성한 모범 답안을 기반으로 해서 재구성했고 정보 처리 시험 범위 내에서입니다. 전공도 아니고 전공 졸업 시험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도 아니고 정보 처리 수준에 맞춘 본문 구성해서 문제 복원한 겁니다. 자, 그럼 살펴보시면 이번에 세 문제 25점이고요. 여러분 부분 점수 있지만 무조건 다 맞으셔야 됩니다. 25점. 데이터베이스 25점 맞으셔야 고득점 합격하십니다. 자, 조금 넉넉하게 공부 기간을 갖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집중적으로 그래도 내가 한 달 반 정도 정보 처리에 목숨 걸겠다라고 해서 좀 과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왜? 고득점 합격하시더라고요. 그쵸? 60점 넘으면 되죠. 그쵸? 그런데 개편 2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콕 집어서 이거 나옵니다. 라는 강의는 조금 무리수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좀 넘칠 정도로 공부해 가시고 뭐 쓸데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강생 대부분 7, 80점대 합격 실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지루하시더라도 꼼꼼히 수강하시기를 또는 교재 열심히 보시기를 자료 드리는 거 열심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산업기사 분들 기사와 난이도 차이 별반 없습니다. 자, 25점이고요. 25점 세 문제이긴 하지만 하위 문제가 5문제, 2문제, 6문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어진 시간 내에 11문제 풀으시고 다 맞으셔야 됩니다. 자, 부분 문제가 5문제이기 때문에 부분 점수 당연히 있죠. 5문제니까 공평하게 3점. 자, 2문항이니까 3점. 얘는 어떻게 해요? 4문항인데 4점이면 1점씩. 실수하셔도 되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데이터베이스는 꼭 다 맞으세요. 자, 그러면 릴레이션과 관련된 문제가 첫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꼭 4번, 5번, 6번이라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3문항 나왔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2016년 1회 기출문제랑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2006년 문제도 이러했습니다. 자, 그러면 2018 2회 그쵸? 도 동일하니까 자, 해당 이 릴레이션과 관련된 용어는 10년마다 나오고 있네요. 잘, 그쵸? 자, 기본에 충실한 용어 문제 나왔으니까 여러분 스펠링이나 용어 이름 헷갈리지 않게 기술하고 나오시면 되는 단답형 쓰시오. 자, 이번에 차이 특징은 뭐냐? 기사와 산업기사 모두 SQL 부분이 서술형이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키워드가 나왔다.
그렇죠? 예, 하지만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게 SQL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시험지에서는 이렇게 테이블 예시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아래에 보기에 학생 릴레이션 예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관련된 설명 1번부터 5번까지 용어 적으세요. 15점이니까 각 3점. 자, 릴레이션입니다. 테이블이 아니에요. 자, 학생 릴레이션의 학번, 학생 이름, 생년월일, 전공, 학년,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해당 하위의 속성 하위에는 튜플들이 나와 있죠. 실제 자료, 튜플들 나와 있고요. 자, 관련된 용어 문제죠. 자, 이거 릴레이션입니다. 테이블이 아닙니다. 자, 1번 그림 이렇게, 2번 그림 내용, 3번, 4번 그림 해서 아주 기본적인 릴레이션 구조의 용어 문제입니다. 자,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한글로 스킴을 적거나 또는 스키마를 적거나 쉘마라고 스펠링 정확하게 소문자 대문자 적으시면 됩니다. 또는이기 때문에 다 적어야 되는 게 아니다. 자, 인스턴스이고요. 디그리 또는 차수, 카디널리티 영어 또는 원자 값이 아니고 원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한번 읽어보시면 앞에 그림으로 본문 내용 구성도 했는데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관계 데이터 모델을 표현을 뭘로 해요? 릴레이션. 그렇죠? 예. 자, 릴레이션은 지금 논리 설계 부분에 RDB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릴레이션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된다입니다. 자, 1번과 2번입니다. 자, 1번 릴레이션 뭐, 2번 릴레이션 뭐. 자, 릴레이션 무엇은 릴레이션의 이름 영역, 이름과 애트리뷰트, 속성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속성의 집합은 속성의 이름, 속성의 특징, 속성의 도메인을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릴레이션의 틀을 말한다가 1번이죠. 자, 2번은 어느 시점, 그 순간에 릴레이션에 있는 내용, 즉 튜플들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튜플들의 집합 해서 1번은 뭐예요? 스킴, 구조. 자, 스키마 뭡니까? 릴레이션과 관련되어서는 구조와 제약 조건이죠. 자, 그런데 이제 릴레이션과 관련해서 스키마는 한 릴레이션의 논리적 구조를 정의를 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내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릴레이션 구조니까 안에서 내포라고 얘기하고 2번은 비교하자면 외연입니다. 단순히 릴레이션 하면 인스턴스를 얘기를 해요. 자, 릴레이션의 애트리뷰트의 개수를 3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었던 학생 릴레이션을 예를 들자면 릴레이션 숫자, 릴레이션의 애트리뷰트의 개수, 디그리는 뭐요? 5. 튜플의 개수라고 얘기하는 카디널리티는 4입니다. 자, 그래서 뭐 텍스트로 나와 있는 빈칸 반복해서 5개 나오고요. 마지막에 릴레이션의 특징, 테이블과의 차이점 4가지가 나왔네요. 자, 릴레이션의 튜플들은 모두 상이하다. 뭐 릴레이션의 유일성 얘기하는 거죠. 무순서성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속성의 튜플의 무순서성, 그쵸? 그리고 속성의 무순서성. 그리고 마지막에 속성 값이 어때요? 원자적인 성질을 가져야 릴레이션이다. 자, 분해되지 않는 최소의 구성 단위 원자 값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필기에서부터 정확한 용어 가지고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릴레이션의 이름과 뭐예요? 속성의 집합을 뭐라고요?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요 내용은 인스턴스. 자, 영어로 적으셔도 됩니다. 인스턴스. 자, 그럼 3번은 하나, 둘, 셋, 넷, 5. 그죠? 5개가 뭐예요? 디그리. 그죠?
차수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이라고 나와 있는 얘는 뭐예요? 카디널리티. 얘가 차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쵸? 얘를 기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디그리 수는 5, 그죠? 카디널리티 자체는 4, 그쵸? 예, 뭐 본문에 나와 있죠. 근데 얼마든지 5나 4라는 숫자로 지난 회차 기출도 그렇고, 저 관연도 기출에 나왔었던 거죠. 자, 도메인 용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도메인이 뭐예요? 속성의 값들의 집합해서 속성별로 도메인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었습니다. 자, 새로운 문제입니다. 자, 기출이었어요. 앞 문제는. 자, 5번 문제로 되어 있는 건 6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답안이 2개면 부분 점수 3점, 3점입니다. 여기서 3점이 1점으로 그렇게까지 세부 점수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틀린다고 해도. 자,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SQL 중에서도, 그죠? 네. DDL, DML, DCL. 자, 관연도 기출에서는, 그죠? 예, 출제 범위를 산업기사의 경우에 DML에 국한했습니다. 그죠? 예, 왜냐면 DDL이나 DCL, DBA가 하고, 그죠? 예, 여러분 산업기사 기사에서 여기가 기사, 예, 산업기사 이렇게 되는데, 자, 이번 문제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제. 산업기사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예, 크리에이트 문. 그죠? 예. 그리고 드랍문. 자, 제가 지금 소문자로 적지만 여러분 대문자로 답안 작성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죠? 얼터. 자, 여러분 수강하시겠지만 자, 이번에 얼터가 2018년도 2회의 기사의 기출은 얼터 SQL문이 나왔어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자, DML 부분은 당연히 우리 셀렉트 산업기사 여러분 셀렉트문 옵션 부분 매우 열심히 공부해 가실 거예요. 이번 회차만 안 나온 겁니다. 셀렉트, 그렇죠? 네. 인설트, 그렇죠? 딜리트. 그렇죠? 저 소문자로 적지만 대문자로 꼭 답안 작성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업데이트. 그죠? 네. 자, DCL과 관련해서 기사 기출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실 거죠? 자, 여기에서는 커밋, 병행 수행, 병행 제어와 관련해서 롤백. 자, 저 소문자로 적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문자로 꼭 답안 작성하시고, 네. 그리고 뭐예요? 아, 권한 부여하는 그랜트와 리보크. 자,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이 2018 2회에 기사기출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기사기출. 그죠? 네. 자, 우리 산업기사기출 봅니다. 자, 산업기사의 크리에이트문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크리에이트문 중에서도 크리에이트문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예요? 무결성 제약 조건과 관련된 속성에 관련된 옵션들과 속성값 기술하실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학생 테이블 다음과 같다. 학생과 이름과 학년이 있다. 자, 그런데 학년 속성의 도메인, 내가 학년 속성이 있는데 얘를 생성을 하는데 크리에이트 테이블 학생 가로 열고 가로 닫고 SQL이니까 세미콜론 1, 2, 3, 4 정수형 자료형이다. 그죠? 예, 학년은 INT형이다. 자료형이에요. 그런데 이 속성의 값이 뭐예요? 1, 2, 3, 4 도메인을 갖는다.
예. 자, 1부터 4로 정수형 값으로 제한하는 SQL문입니다. 학번 낱널이고요. 이름 낱널, 다 낱널해서 널값은 갖지 말자. 그럼 학번은 캐릭터 6, 문자형 6글자 해서 여기 6글자 문자형, 문자열형.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는 VAR 붙였네요. 문자 마찬가지입니다. 가변에 15글자. 얘는 고정되게 6글자고요. 얘는 최대한 15글자까지 허용하고 어떻게 해요? 더 변할 수도 있다. 그죠? 네. VAR, CHAR. 제가 CHAR. 정수형. 그죠? 자, 그래서 속성명과 속성의 자료형 그리고 자 옵션적인 키워드 적고요. 자,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입니다. 학번. 얘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는 것도 크리에이트 문에서 했구나. 자, 프라이머리 키 있는 거 봤더니 뭐예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을 크리에이트 문에서 보장하는구나. 그쵸? 자, 그러면 마지막 줄에, 그쵸? 더 정교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1번 학년이 1, 2, 3, 4의 값 중에 하나여야지 5나 6을 하면은 안 된다. 실제 인서트 할 경우에. 그쵸? 업데이트 할 경우에, DML 할 경우에. 그럼 만들 때 그러한 제약을 도메인 무결성으로 부여하겠다, 체크하겠다입니다. 실제 조작할 때. 자, 그래서 1번은 실제적으로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자, 여기에 가로는, 가로 보세요. 이 문항의 가로인 거예요. SQL이 아니고, 자, 여기는 체크하겠다. 학년 속성을, 그쵸? 네, 1, 2, 3 중에 하나인가. 요 가로는 내 답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그죠? 네. 자, 원래 지금 요 in이라고 하는 건 1, 2, 3, 4 중에서, 벡터 값들 중에서, 이 요소 값들 중에서 학년이 포함하느냐를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절이죠. 그죠? 자, 가로는 절은 문법적으로 체크하고서 가로 열고 조건식을 적습니다. 그죠? 네, 그 가로예요. 이 밖에 가로가. 그죠? 네, 가로가 참 많죠. 그죠? 자, 그러면 조건식이 학년에 들어갔는데요. 원래 학년의 범위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다. 그러면 1학년보다 크거나 같다 1. 이렇게. 그죠? and. 학년. 작거나 같다 4.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이 조건식 요기 영역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범위를 수로 표현해도 되지만 명확하게 정수이다 보니까 학년은 in 1 정수니까 2. 자, 쉼표해야 돼요. 쉼표 4. 자, 노란색 가로 속에 얘 또는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and로 조건식 2개가 있을 걸 하나로 묶었다. 동일한 표현이다 라고 해서 in 키워드가 정답이었던 겁니다. 그죠? 네. 자, 체크와 in이 답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도메인 무결성과 관련해서 그죠? 네, 또는 이 체크절과 관련해서 이름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 확장 문법까지, 선택 문법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산업기사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체크인입니다. 자, 그럼 참고할 만한, 그래도 우리 교재에서, 그쵸? 정규 이론 교재에서 공부를 했었던 DDL 크리에이트 테이블과 관련해서, 그쵸? 네, 정형식 문법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인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구문 표현에서 가로는 중가로는 반복, 각가로는 대가로, 생략 속에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마지막에 세미콜론.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학생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프라이머리 키 뭐 앞부분에는 없었죠? 포린 키 지정까지 있었고요. 자, 여기요. 제약 조건과 관련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논란의 여지가 여러분 가다반 작성하실 때 많았었는데요. 자, 보세요. 각가로. 그죠?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뒷부분 체크절 별도예요.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 이름절. 그죠? 예. 그리고 체크절 별도라는 거죠. 얘를 생략할 수도 있고, 그쵸? 예. 얘를 생략할 수도 있고, 얘만 있을 수 있다. 자, 체크이고요. 자, 체크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체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조건식. 그쵸? 예. 자, 이 체크절과 관련된 제약 조건을 별도로 정의를 해놓을 수 있는데 그 제약 조건 자체를 그냥 컨스트레인트로 적어서 사용할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기술할 경우도 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 기존에 이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기 전에 제약 조건을 만들어 놨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컨스트레인트 예약어는. 그죠? 예. 자, 그래서 요 각가로 문법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적으셔도 되고요. 둘 다 적어도 되고 다른 사항이에요, 여러분. 기존의 제약 조건의 이름을 포함할 때는 constraint고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예. 자, 체크라는 예약어와 이는 and의 숫자의 범위상 나와 있는 축약절이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자, 산업기사분들이 좀 더 용어적으로도 그렇고 꼼꼼히 공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에 취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ERD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설계하실 때 SQL 부분도 중요하죠. 주 시험 범위고. 그죠? 예. 여러분이, 그쵸? 예. 개념 설계하실 때입니다. 그쵸? 개념 설계할 때 이 표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ER 다이어그램 알고 계셔야 되죠. 자, 필기 때 ERD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체, 엔티티죠. 그죠? 예. 그죠?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에, 그쵸? 릴레이션십. 릴레이션이 아니고요. 십자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개체 자체를 표현을 하는 속성. 애트리뷰트. 그리고 연결선. 그렇죠? 네. 자, 얘네들을 개념 설계에서 개념적 모델링이죠. ERD를 사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죠. 자, 그거와 관련해서 피터 첸이 ER 모델링 또는 ER 다이어그램으로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사용한 설계 기법이다 해서 도구로서 개체 타입, 관계 타입 간의 구조 또는 개체와 관련된 속성 등을 약속된 기호. 어떻게 해요? 개체는 직사각형, 관계는 다이아몬드, 마름모, 속성은 타원. 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 전반적인 구조의 표현 도움을 받고 싶은 도구죠. 자, 그런데 이 ERD의 구성 요소 중 애트리뷰트 속성과 관련해서 개체의 고유한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속성 자체로 뭔가 구별하진 않지만 속성들이 묶으면 개체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성은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
ER다이오그램에서 타원인데 타원 안에 이름 표기한다까지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개체, 영어 이름 개체가 이번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직사각형의 이름이 스튜던트였어요. 자, 빈칸 1, 2, 3, 4에 알맞는 용어로 자, 타원인데 개체를 표현한 그쵸? 속성들 타원인데 밑줄도 있고 점선도 있고 이중원도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타원이 타원으로 연결이 됐네요. 보통 우리가 개체를 타원으로 표현하는 부분만 있었는데 이거에 알맞는 용어로 해서 속성에 대한 구분을 좀 더 어렵게 했다. 그죠? 자, 여러분 이번 회차에는 다중값 속성과 복합 속성과 유도 속성에 대한 실제 속성 명 적는 문제가 나왔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다중값, 복합 속성, 유도 속성과 관련해서 구별을 할 때 기준, 속성의 분류 기준을 가지고 한번 정리하고 문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속성의 값이 한 개니 여러 개니를 가지고 단일값이냐 다중값이냐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한 개의 속성 값 자체만 들어갈 수 있다. 나이 몇 살이냐고요? 네. 뭐 또는 이름. 홍길동이다 요거 하나만. 이름이 여러 개인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 개랑 값은 자, 취미가 뭐예요? 선호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해서 여러 개를 둘 수 있는 것들을 다중값이라 그러고요. 단순값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속성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의 속성으로 개체를 표현하는 거. 그렇죠? 속성이 있는 거고요. 복합은 이 하나의 그렇죠? 속성이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분해되는 거. 생년월일을 하면 연월일 또는 주소로 따지자면 어느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 자, 저장 유무와 관련해서는 실제 저장이 되느냐, 물리적으로. 자, 그냥 유도한 속성이냐라고 해서 표현 자체를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되고 실제로 단일값 속성, 단순 속성, 저장 속성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타원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다중값 속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조 표현을 하자면 다중값은 이중 여러 개니까 동그라미 타원이 이중 타원이고 복합 속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러 개의 하위로 분해된다의 이 부분이 복합 속성입니다. 자, 그리고 유도 속성은 저장 속성은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 저장은 되지 않고 그때그때 요청에 따라서 계산되는 속성 점선으로 그렇죠? 예. 미비하다라고 해서 점선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요? 유도 속성 age이고요. 그쵸? 예. 복합 속성 어드레스이고요. 다중 속성 값 타원 합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키와 관련해서 다른 속성과는 좀 다른 이 밑줄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키 속성, 주키 속성 관련해서 자,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속성 이름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복합 속성은 의미를 세분화할 수 있고 분해할 수 있고요. 속성값에 여러 개의 의미가 포함된다. 이 여러 개는 의미가 여러 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복합 속성과 관련해서는 나눌 수 있다. 어드레스인데 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정확하게 보셔야죠. 이걸 다 대문자로 하거나 소문자로 하시면 틀립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중값 속성은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중선으로 표현하고요. 유도 속성은 하나의 속성으로 계산될 수 있다. 자, 여기에 생년월일이 있으면 생년월일로 올해 빼준 다음에 더하기 1 하면 나이가 나올 수 있죠. 네. 그리고 인스턴스를 식별할 수 있는 키 속성해서 여러분 그림 인식하실 수도 있고요. 내용 설명으로도 충분히 속성 이름과 관련해서 어드레스, 합의, 에이지, 스튜던트 넘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주의할 건 뭐예요? 시험지 보고 대문자, 소문자 정확하게. 얘는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회차에 얘기 드릴 게 분명히 답안란 별도로 있었다라는 거죠. 자, 과거에는 문제 밑에 답 1, 2, 3, 4
여기에 적어야 돼요. 그 표 안에 적으면 안 되고요. 연습란 몇 페이지 밑에. 자, 그런데 답안란이라고 영역 구별까지 이번 회차부터 예, 되어 있었다. 그죠? 예. 뭐 특별히 이 4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 있지 않은 문제로 여러분 알고 계셨으면 됩니다. 자, 그래. 어떻게 우리가 이제 릴레이션에 대한 공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SQL 수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ERD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번 기출 강의를 통해서 또는 기출 문제 먼저 보시고 본 강의 들어갔을 때 충분히 학습 전략에 대해서 구사할 수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영역입니다. 여러분 필기 합격하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필기 합격했을 때 실기까지도 효자 과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꼭 25점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난이도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 꼼꼼히 손으로 공부하신다면 실수하지 마시고 시험장에서 긴장하셔서 주어진 시간 충분히 적으셔서 고득점 합격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강의 수강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거 그쵸? 알고 있으니까 마무리 잘 하셔서 꼭 한 번에 필기실기 합격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